네, 경찰행정법 2 7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행정심판 개념, 그리고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행정심판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의 청구, 그리고 행정심판의 제기 효과, 그리고 가구제, 고지제도, 또 행정심판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심판 청구.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행정심판의 개념을 알았고, 또 행정심판의 이제 종류를 알았고, 어떤 행정심판이 있고 하는 이제 종류들을 알았고, 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관계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제 행정심판의 실제적인 청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청구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대상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죠. 처분 또는 부작위.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이제 부작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 그리고 이제 행정청, 특히 이제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유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면은 청구 기간이 있어야 돼요.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권조사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소송도 마찬가지고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청구 기간이 있어요. 이게 무한정 행정심판을 열어놓으면 그러면 막 몇 년 뒤에 이게 청구하는 것도 있고, 또 당장 그냥 바로 청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 청구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청구 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인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학교폭력 그 지역위원회 위원을 했었는데, 그 지역위원회에서 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잖아요. 그러면 180일 이내에 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고시나 공고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고시나 공고를 하죠. 그리고 예외적인 심판 청구 기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90일에 대한 예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안 날로부터 90일, 이 예외적인 경우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또 사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 사안이 있을 때, 이럴 때는 90일 이내 심판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 청구가 불가능할 때, 이러한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사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는 90일 이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가 아니고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8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180일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건전한 사회 통념에 의해 판단을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81일 도과해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심판 청구 기간을 잘못 고지했어요. 오고지한다든가 고지하지 않은가 불고지하는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제 심판 청구를 하는데 서면 청구를 하되 실제보다 긴 기간을 오고지한 경우 또 심판 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180일에 대한 심판 청구 기간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법상의 심판 청구는 이 개별법상 심판 청구 기간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 기관인 토지 수용 재결의 이의 신청 또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심사 기간 이 기간들이 있으면 거기 기간에 규정된 내용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심판 청구 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이제 서면으로 하죠. 그리고 행정심판 제기 절차는 일단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이 심판 청구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서면으로 심판 청구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심판 청구가 제출이 되면 우선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행정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송부를 해야 돼요. 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송부를 해야 된다.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또 잘못 알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송부를 해야 되겠죠. 위원회에 또 송부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심판 청구를 접수하고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피청구인이 이 직권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직권 취소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에서 그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부본을 송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청구인이 이 행정청에 부본을 송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고 잘못 고지되거나 오고지한 경우,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를 하고 그리고 심판 청구가 접수가 되면 위원회에 송부를 한다. 그리고 이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이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행정청인 피청구인에게 부본을 송부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이제 심판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 청구를. 그래서 심판 청구 계속 그 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중에 청구 취지나 이유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는 인정하는 범위는 일반 청구 변경 경우에는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이나 또 심판 청구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이러한 처분이 변경됨으로써 청구가 변경되는 이러한 변경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청구의 변경이 되면 청구의 변경이 결정이 되면 심판 청구시로부터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청구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취지나 이유가 변경이 되면
행정심판의 이 범위에도 변경이 되겠죠. 처분에도 변경이 된 것으로 행정심판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의 제기 효과. 그래서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 청구 심리에 들어가고 재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번 시간이 아닌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의 심리와 재결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그래서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 심리에 들어가고 또 결정을 하는 재결에 들어가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은 재결이라 그랬죠.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경우는 판결이라고 하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라고 하죠.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용어는 행정심판 결정 용어는 재결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처분에 대한 효과는 이제 개정처분, 다툼이 있는 이 처분에 집행 부정지 또는 집행 정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원칙으로 이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죠.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에 의해서 심판 청구가 집행을 진행하는 이런 효력이나 집행 절차를 속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이러한 원칙이 집행 부정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인데 집행 정지 원칙의 경우도 우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이런 결정을 하는 원칙을 집행 정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분의 효과는 집행 부정지 또는 집행 정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법에서 하는 이 가구제나 또 고지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행정심판법상의 이제 가구제 제도로서 원칙은 집행 부정지 원칙인데 집행 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 정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임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행정심판법상 가구제라고 해요. 이 거짓 가짜죠. 이제 진짜는 아니고 가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행 정지와 임시 처분에 대한 내용이 행정심판법상 가구제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행 정지에서 개정정 이게 다툼이 있는 처분이죠. 다툼이 있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집행 정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집행 정지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집행 정지를 인정을 하는 요건으로서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된 때, 그래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긴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럴 때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하죠. 그리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집행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또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러한 경우에 집행정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정지 결정이에요. 그래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했는데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아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집행정지 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
그리고 이제 이 집행정지결정 취소 신청은 처분청과 권익 침해당한 이 집행정지로 인해서 권익 침해당한 제3자가 집행정지 결정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정지 취소 심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를 송달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절차를 진행을 한다. 다음으로 이제 임시처분이 있어요. 임시처분. 행정청, 처분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구제 제도인 임시처분이 있다. 그래서 임시지위를 정해주는.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임시처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임시처분을 할 수 있느냐? 임시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5가지로 이제 제시되는데, 첫 번째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임시처분은 의무이행 심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계속되어야 하고,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경우,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경우, 또 이러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중대한 불이익 또는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한다. 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그래서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을 하지 않죠. 그런데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임시처분을 허용하되 의무이행 심판 계속 중에 하는 가구제가 임시처분 제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법상 가구제도인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임시처분의 결정 취소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내리거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임시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아까 그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임시처분 사유가 없어진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심리 결정에 가름하는 임시처분을 내린다. 그리고 이제 중대한 불이익은 사회 통념상 인내하기 어려운 곤란한 무용의 손해를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하고, 급박한 위험이라고 하면은 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시간적으로 절박하여서 재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이제 위험을 급박한 위험이라고 한다. 이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처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기관은 우리가 행정심판 제기를 받아서 심리 재개를 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죠. 그래서 행정심판 기관이죠. 기관의 독립성,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기관.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독립적으로 이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을 하는, 그래서 제3기관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하는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죠. 그래서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우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행정청 이외에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특별자치도, 또 지방자치단체 조합 관계 법률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해서 중앙심판위원회에서 관련한 사안들을 다뤄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기관 등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기관인 감사원이나 국가정보원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또 법원 재판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 국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그밖에 지위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 이러한 것들은 이 독립기관 등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해요. 그다음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해서 이 관련한 행정심판을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애 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심리재결. 그래서 이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직근 상급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별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개별법에 설치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인데, 그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이제 상임위원과 이제 비상임위원이 있어요. 근데 상임위원은 이 공무원처럼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고, 또 비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가 있을 때만 가서 회의만 참여하고 오는 그런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상임위원. 그래서 이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이에요.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이제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은 직급 같아요. 그래서 1급 공무원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내리잖아요. 이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래서 파면이나 해임이나 그리고 감봉이나 정직이나 이러한 처분이 있어요. 그러한 처분을 내리면 너무 본인은 과하게 내렸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감해달라고 하는 소청, 이게 소청심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좀 감해달라고 하는 구제를 청하는 것이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파면을 또 다른 그 동안의 위원회 결정과 비교해봐서 너무 과하다, 아니, 그 징계와 관련해서 너무 과하다 하면은 이제 한 단계 이렇게 낮춰주고 이런 결정을 하죠. 소청심사위원회예요.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이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 부당한 세금을 아니면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게 했다 해서, 이러한 경우에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 납부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조선심판원이에요. 조선심판원에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우리가 그 손실보상 청구권 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 위원회가 잠깐 나왔었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 공익사업을 할 때 토지 협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토지 소유자와 이 그 사업 시행자 간의 이 보상 결정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이제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의 재개를 하는, 그래서 조정을 하는 이 준사법기관들이에요. 이러한 소청심사위원회나 조세심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설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직무상 독립된 기관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들이 올라올 경우에 열리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근데 굉장히 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한 두 달 하지 못해서, 위원회를 하지 못해서 한 90건 정도 이렇게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그 회의를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굉장히 많으네요.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6명, 뭐 6명, 8명 해가지고 몇 명 이 정도 되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굉장히 위원이 굉장히 많아요. 중앙행정심판, 이해행정심판위원회는 30명 이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행정심판위원회 권한은 심리권, 청구 사건을 심리하죠. 재결하는 권한,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지제도가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 필요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제도가, 알려주도록 의무 주는 제도가 고지제도예요. 알려야 되죠.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행정청이 하는 고지, 또 청구에 의한 고지, 그리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잘못 고지한 경우, 뭐 이러한 경우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적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직권에 의한 고지, 그래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고지를 해주는 경우,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해서 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불고지, 오고지 이 경우가 있어요. 행정청이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있죠. 불고지죠. 불고지로 이 심판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 이럴 때는 이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송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오고지 경우에는 잘못 고지한 경우예요. 이 행정기관이 어느 기관인데 다른 행정기관으로 고지를 한 경우, 이런 거 잘못 고지한 경우, 또 다른 행정기관에 오고지해서 제출한 경우 불고지와 같은 이런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간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려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90일 이내 해야 되는데 90일 이내보다 더 긴 기간으로 알려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관이 도과한 것을 보지 않는다.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불고지, 어고지까지 해서 행정심판의 청구와 행정심판기관, 가구제, 고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